8,500만 대한국인 여러분, 대한역사문화 광복 대장정에 동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럼 먼저 첫 번째 발표로 오은홍 박사님을 모시고 진한대의 요수 폐수와 험독현 왕엄선의 위치 탐색에 대해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오은홍입니다. 연구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듯이 그 진나라, 한나라 때에 존재했던 요수라는 강, 폐수라는 강, 그리고 험독현이라고 하는 땅, 이를 찾는 이유는 왕험성의 위치를 정확히 찾아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연구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왕엄성의 위치 참 궁금합니다. 사기 조선열전에 폐수 동쪽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폐수만 찾으면 되겠죠. 그런데 폐수를 현대 지도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요수 동쪽에 있는 강이라는 것이 이제 조선열전 그리고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또 요수는 어느 강이냐? 요수는요, 그 송대 역대 지리지장도에 그 진군현 천하도가 있고요, 지도가 있습니다. 우적도, 이런 지도, 그리고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를 이거를 분석해 보면 현대 지도에서 하북성에 흐르는 조백하라는 걸 찾아낼 수 있습니다. 조백하가 요수죠. 그러니까 그러면 조백하의 동쪽에 있는 강, 이 강은 바로 난하뿐입니다. 그 난하의 하류를 내려가 보면은 두 지류로 나누어지는데 그 지류 하나는 호로하, 하나는 정류하입니다. 그 삼각지형의 그 땅이 있는데 그 삼각형 땅 중심에 낙정이 있습니다. 낙정이 이제 그 지도 좌표로 보면 동경 118도 55부, 북위 39도 25부, 요를 중심으로 왕엄성이 있었다는 거죠. 다음에 지금 연구의 개요를 잠깐 말씀드렸고요. 서문에서 제가 그 한국은 중국이 일부다 이렇게 말한 시진핑 주석의 그 말을 제가 소개를 했는데요. 시진핑 주석이 방미 때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 말 중에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알게 됐는데 월스트리트 저널지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인터뷰한 내용이 나중에 이제 소개돼서 우리가 알게 돼서 매우 우리 국민들이 기분이 좋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 우리나라에서 위와 비슷한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만든 동북아 역사 지도가 있습니다. 이 지도를 보면 한사군이 한반도 북부에 있다고 그려져 있죠. 고등학교 한국사, 이게 교과서입니다. 우리나라 교과서인데 여기서도 한사군 지도가 있는데 이 시진핑 주석이 말한 내용하고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저는 과거서부터 과연 한사군 지도가 맞나, 이게 의문을 가져왔었습니다. 지금 연구의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사의 기준점이 되는 이 왕험성,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 우리나라 고대사의 어쩌면 왕험성의 위치로 해서 이 고대사를 전개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이 왕험성의 기준 이 위치를 명확히 찾아냄으로 해서 첫째 그 통설의 한사군 지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한사군 지도에 대한 논의를 다시 한번 해보자. 그리고 삼국사기에 대해서 그 많은 학자들이 초기 기록에 대해서 불신을 하고 있는데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알고 있어요. 고구려 백제 신라는 한사군 이제 왕엄성도 이 한반도에 있으니까 한반도가 활동 무대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보면은 삼국사기에 나온 그 초기 기록들이 한반도가 아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동북 공정에 대한 해법을 얻을 수 있고 홍산 문명에 대한 해석도 달리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주제어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번 연구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요수, 폐수, 험독현, 왕엄성에 대한 정의를 조금 해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수는요, 여러 군데 여러 학자들이 말하는 그런 요수가 있는데 제가 이 연구에서 하고 있는 이 요수는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에 나와 있는 그 요수입니다. 수양제가 개전초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수양제가 고구려를 침공할 때 초기입니다. 612년 2월에 이때 요수의 동서 양안에 부교를 놓았다는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수가 있는데 동서 양안에 부교를 놓았다면 이것은 강이 동서로 흐르는 게 아니라 남북으로 흐르는 강이죠. 동서 양안에 부교를 놓았다는. 이러한 요수, 이 요수를 말하고 폐수는요, 이 요수 방어선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6월에, 그러니까 612년 6월에 폐수에서 전투를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기록에 보면은 여기 이 강을 말하는데 이 온조왕 원년에도 형 비류와 온조가 폐수, 대수 두 강을 건넜다는 나오는데 그거 똑같은 강이고 수경주, 한서지리지, 사기 조선열전에 나오는 폐수도 같은 강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제 험독현은 여기 사기 조선열전 한서지리지에 나오듯이 요동군 험독현에 왕엄성이 있다. 이 험독현을 말합니다. 그리고 왕엄성은 단군 왕검이 마한과 번한과 진한으로 삼조선을 구획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번한을 변한으로 불리게 됐는데 이 왕엄성은 그 변한의 마지막 왕 기준이 위만의 공격을 받고 버리고 탈출할 때 그 탈출한 성이 왕엄성입니다. 그럼 요수 찾기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요수에 대해서 사기 조선열제에 나와 있는데요. 거기 진멸 연속 요동 외요 한흥 위기 원난수 복수 요동 고세 지 폐수 위계 소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그 조선열전에 진멸 연속 요동 외요 이게 뭐냐면 진나라가 연나라를 멸망시켰을 때 요동군 바깥 변경에 속했다 이런 얘기죠. 근데 뭐가 속했을까요? 바깥 변경에 속했다는 게 여기 주인공이 조선열전이니까 조선입니다. 조선이 밖에 있다는 거죠. 이 지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진군현천하도 이것은요 그 역대 지리지장도에 있는 것인데 그 지도 중에 일부를 이렇게 확대시켰습니다. 거기 위쪽에 보시면 요동과 요서가 보이죠. 그 사이에 흐르는 강이 요수입니다. 그러면 요수 동쪽에 요동 그 바깥에 조선이 있다고 이런 글을 쓴 것이죠. 근데 여기 화면 넘기기 전에 한번 요거를 다시 봐주시기 바랍니다. 요동과 요서 그 사이에 요수가 흐르죠. 근데 요서 옆에 뭐가 보이냐면 영이라고 있죠. 영 진영입니다. 영 그리고 단이 보이죠.
이것을 이제 다음 지도에서 또 찾아보겠습니다. 이 지도는 우적도입니다. 우적도인데 역시 송본 역대 지리지장도에 있는 것인데요. 이 역대 지리지장도에는 모두 그 44개의 지도가 있습니다. 이 고지도가 있는데 44개 중에서 요수가 나와 있는 지도는 2개를 빼서 42개의 지도가 있습니다. 이 42개의 지도 중에서 요수와 그 영, 그 지금 상단에 보면 요수가 흐르는 강, 바로 강변에 영이 있죠. 영, 그리고 단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접해서 붙어 있는 지도가 37개예요. 그러니까 42개에서 37개라면 88%가 이러한 요수와 영과 단이 붙어 있는 그러한 관계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제가 이제 고문한 우적도의 지명을 붉은색으로 표시했습니다. 영, 단, 요수. 그리고 파란색은 현대 지도에 있는 지명이고요. 근데 이제 고지도와 현대 지도 사이에 너무 이제 시간적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18세기에 만들어진 대청광여도를 인용했습니다. 그 대청광여도의 지명이 검은색으로 나와 있죠. 그러면 영은요 황화진이었습니다. 대청광여도의 그 지명에 요수 그 강변에 황화진이라고 나옵니다. 그게 이제 지금 현재 단영이죠. 단영. 진이나 영이나 이제 군대 진지죠. 근데 그 단을 얘기하겠습니다. 단은요, 거기 옆에 단순이라고 나오는데 이 단순은 뭐냐 하면 이제 석각본이 있습니다. 석각본 우적도가 있는데 거기에는 단순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단순 이게 이제 순자 또 나와서 순천부 이게 이제 연결됩니다. 이게 북경시예요. 현재 북경시입니다. 그다음에 요수는 남하, 황하화, 백하 그리고 현대 지도의 조백하로 나오죠. 남하, 황하화, 백하는 이게 뭐 세 줄기 강이 아니고요. 상류, 중류, 하류입니다. 그러니까 남하가 상류고 백하가 하류죠. 그러니까 우리 한강을 생각해 보면 한강 위로 올라가면 북한강, 더 위로 올라가면 소양강 뭐 이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지도를 가지고 고지도를 가지고 요수의 위치를 찾아봤는데 문헌을 가지고 찾아보겠습니다. 고구려 본기 영양왕조에 보면은요 양제가 침공을 하기 직전에 제사를 지냅니다. 지신의 제사 지내는 건 남쪽 상건수에서 했다. 그리고 상제에게는 임사궁에서 했다. 임사궁 남쪽에 가서 마조에게도 제사를 지냈어요. 개성 북쪽에서 제사 지냈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 상건수는 하북성에 있는 보정시입니다. 거기 보정시에 이 상건수라고 지금 현재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상이 뽕나무 상자죠. 보정시 근방에 뽕나무 밭이 상당히 넓게 있는 여러 지명들이 뽕나무와 관련된 지명이 한 10여 군데 있습니다. 그걸로 봤고요. 임사궁은 탁군에 있다고 아주 고구려 본기에 나와 있습니다. 고구려 본기에 탁군에 있다. 그리고 개성은 연나라 수도니까 연하도로 본 겁니다. 이연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이 상건수, 임사궁, 개성이 모두 하북성에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 지도를 현대 지도를 보이는데요. 거기 보시면 이제 중심지에 그 북경이 있죠. 북경. 그 북경의 서남 방향으로 탁주가 보이죠. 탁주. 임사궁이 있는 탁주. 그리고 그 밑에 이연이라고 써놨는데 거기에 이제 개성이죠. 개성. 그리고 보정시가 있는데 거기가
상건수입니다. 그리고 그 이제 이 지도의 왼편 오른쪽에 제가 이제 녹색 글씨로 조백하라고 썼는데 하라고 하는 그 밑을 가만히 보시면 강물이 흘러내리는데 천진을 지나서 발해로 들어가죠. 이 강이 조백하인데 그러면 상류 쪽을 보실까요? 조 위에 조백하의 조자 위에 보면 한자로 미룬이라고 써 있습니다. 미룬 위에 그 호수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중국에서는 미룬 수고라고 합니다. 미룬 우리말로 이제 우리로 생각하면 미룬 호수죠. 그 미룬 바로 옆에 단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단영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요수를 완전히 찾았으니까 폐수를 찾아보겠습니다. 앞에서 잠깐 살펴봤지만 조선열전에서 요수 동쪽에 요동군, 그 동쪽에 폐수가 있고 조선이 있다. 이 경계죠.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고구려 본기에 보면요, 양제가 2월에 그 요수를 돌파하기 위해서 이제 공격을 하고 그리고 6월에 폐수에서 전투를 했다. 이 내호와 수군인데 해군이죠. 이게 이제 합류하게 돼요. 이게 내호와는 그 수양제의 쪽의 지원군이죠. 합류해서 폐수 전투를 6월에 했다. 그러니까 뭐죠? 요수 동편에 폐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요수 조백하 동쪽에 있는 강은 난하뿐입니다. 그래서 난하를 폐수라고 아주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다른 면에서 이게 진짜 폐수가 맞나? 이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21세기 지도에서 그 난하를 찾으면요, 중류에 청도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온천지예요. 이게 열화성인데 박지원의 열화일기에 보면은 열화성 나오죠. 그 열화성입니다. 그 조선 때는 낭낭홀이라고 했는데 여기가 낭낭홀이에요. 낭낭홀. 근데 이제 이 온천장이 있으니까 고조선 때, 그러니까 아주 상고 때부터 상고대에서 이미 생활 그 떼국물이라든지 이 저 온천장에 떼국물, 용변 이렇게 같이 섞여 나오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푸른 이끼가 끼는 거예요, 강에. 그러니까 이끼가 끼면 조개가 많이 생기죠. 그리고 조개가 많이 잡힌다. 그래서 폐수입니다. 그 상고대의 다른 강은 맑았습니다. 이 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건 이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수경주 말씀을 드리겠는데 국내 학자들은 이제 그 역도원이 쓴 수경주를 보고요, 수경을 이제 그 부정하기 위해서 썼다. 뭐 그리고 대동강을 비정했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저도 몇 번을 읽어봤는데 제 논문에 썼습니다만 분석 자료를 썼습니다만은 수경주는 수경을 보완하기 위해서 쓴 것입니다. 보충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수경에 나오는 폐수의 흐름, 또 수경주에 나오는 폐수의 흐름, 현재 지도상으로 나와 있는 난하의 흐름이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험독현과 왕엄성을 찾기를 위해서 이 지도를 잠깐 소개를 드리는데 이 지도는 하북성 동쪽에 있는 지도입니다. 거기 지도를 보시면 지도에 우선 오른쪽에 창녀라고 하는 도시가 있죠. 그리고 왼쪽에는 탕산이라는 도시가 있고요. 그 밑에 발해라고 있고 그 빗금을 제가 쳐놨는데 그 빗금 친 부분이 바로 험독현입니다. 정말 우리가 2000년 동안 찾고자 못 찾고 한 자리가 여기예요. 여기 보시면 이 지도에 보시면요, 그 위에 제가 이제 이 표시를 할 수 없었는데 이
갈라지는 곳 위로 올라가시면 그 난이 있고 하라고 써 있죠. 거기서 이제 주 지류가 나누는데 동편으로 흐르는 게 호로합니다. 호로하. 그리고 이 서편으로 흐르는 게 정류합니다. 그 중심에 낙정이 있죠. 그러면 이제 잠깐 이따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만은 문헌에는요 이렇게 나와 있죠. 사기 조선열전에 창녀 가까이 있다. 뭐가요? 왕엄성. 왕엄성은 창녀 가까이 있다. 또 한서지리제 물이 험하다. 그 다음에 조선열전 한서지리제 폐수 동쪽에 있다. 그리고 해변이다. 위지 또 산해경의 해내경에는 해변이다. 그리고 사기조선열전에서 보면 그 누선 장군 양복이 발해를 건너왔다는 게 있어요. 산동성 제나라의 7천 명의 군대를 발해를 건너 동해를 건넜다 하면 황해 대동강이 되겠지만 발해를 건넜다 그랬어요. 그래서 했다. 이 조건이 맞는지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지도상에서 지금 저 창녀 가까이 있다 했지 않습니까? 창녀가 보이죠. 거기서 그 왕엄성까지 거리는 제가 지도상으로 계산해 봤습니다. 약 25km입니다. 25km. 서울의 그 반경, 서울에서 이제 저 서쪽에서 동쪽까지가 30km예요. 또 남북이 한 35km 되는데 서울에서 동서보다 짧은 거리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이 창녀 가까이 왕엄성이 있다. 그리고 물이 험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 물이 왜 험하다 그랬냐면 옛날에는 공격 수단이 보병 말고 기병입니다. 기병인데 말 탄 기병이 건널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호로하가 이 동쪽으로 흐르는 강이 이게 호로한데 수량이 많고 깊습니다. 그 다음에 정류하는요. 정류하가 거기 써 있습니다. 빗금친대 상단에 보면 정류하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정류하가 여기는 강폭이 넓습니다. 강폭이 넓은데 수량은 조금 못 미치지만 강폭이 넓고 모래톱이 발달돼 있어서 기병이 공격하기 참 어려워요. 그리고 이쪽은 또 바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병이 공격할 수 없으니까 물이 험하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폐수동 쪽에 있다. 그러니까 정류하를 근거로 기준으로 보면 낙정이 동쪽에 있지 않습니까? 폐수동 쪽에 있다. 그리고 해변이다. 그리고 발해를 건 이 5가지 조건이 다 맞는 곳은요. 대한민국의 땅에도 없고 중국 땅 어디에도 없습니다. 요 자리만 있는 겁니다. 요 자리. 그게 중국 문헌이 왕엄성의 자리를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사군의 위치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사기 조선열전에 한사군을 두었다는 말은 있지만 명칭은 한서 무제본계에 나옵니다. 근데 이 낙정이 이제 왕엄성이다. 그런데 그 낙정을 함락되니까 같은 낚시 즐거울 낙자 쓰죠. 낙랑군의 치소 낙랑부를 두은 거죠. 낙랑부를 그 낙정 자리가 거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평양은 왕엄성 낙랑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반도 북부에 있다고 하는 통설의 한사군 지도는 오늘자로 이게 폐기되어야 합니다. 살수 이남이 한나라에 속했다. 이거는 이제 대무신왕조에 나와 있는데 후한에 광무제가 공격해서 이제 그 한사군을 두니까 이렇게 이어졌다는 것이죠. 한나라와 이어졌다는 얘기예요. 살수 언덕에 신라 견화성이 있다. 뭐 이런 내용들도 있는데 여기도 이 다음에 소개하는 지도, 이 지도를 가지고 보면 모순 덩어리예요. 이게 우리가 배운 지도입니다. 제가 배운 옛날에 배웠던 책을 있어서 제가 확대해서 찍어온 건데요. 여기에 그 현도군, 임둔군, 뭐 낙랑군, 진봉군 다 있죠. 근데 이 낙랑이라고 써 있는 그 평양이 남쪽 있는데 그게 좀 잘못된 거예요. 평양은 이 지도가 원래 그렇게 돼 있어서 근데 이제 북쪽이죠. 이 대동강 폐수가 그거라고 하고 그 위에 있는 게 살수입니다. 그러니까 그 살수 밑으로 이게 한나라 땅이 된다. 그럼 남해안까지 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한사군의 위치를 그려보았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임둔군, 진번군, 낙랑군, 현도군이 보이죠. 그러면 근거가 있는 겁니다. 낙정이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듯이 낙정이 왕엄성이고 낙랑군의 취소인 낙랑부가 있었다. 그러니까 여기 제가 낙랑군 그 자리가 틀림없는 자리고 또 그리고 살수가 대릉하라는 걸 제가 찾아냈는데 워낙 그 논문 제출할 때 페이지 수가 정해져 있어 글자 수가 정해져 있어서 살수가 대릉하라는 근거를 좀 많아서 못 썼습니다. 그래서 제 책 이름만 써놨는데 그 대릉하가 살수예요. 그리고 임둔 태수장 그 복리가 발굴됐죠. 1994년에 그 발굴된 데가 이제 호로도시입니다. 대릉하 서남쪽에 호로도시인데 그 자리가 어디냐면 여기 제가 임둔군이라고 써놨습니다. 그 임둔군의 둔자가 쓴 자리, 그 둔자 쓴 자리가 호로도시입니다. 거기서 발견됐어요. 그럼 군자가 쓴 데는 뭐냐? 그러면 견화성 자리입니다. 거기가 견화성 자리고요. 그래서 여기가 임둔군이고 진번군, 낙랑군이가 쭉 이어지면 한나라하고 이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배치를 왜 그렇게 됐는가? 이승유의 제왕운기에 보면 진번, 임둔, 제남북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남북의 관계를 정리해 주었어요. 낙랑, 현도, 동서편으로. 낙랑과 현도는 동과 서로 편중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이제 여기 북경 근방이 과연 현도성이냐 이게 다른 데서는 찾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그 고구려 본기에 보면은 태조왕이 현도성을 공격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 기사에 읽어보면요, 거기서 그 삼국사기를 쓴 김부식이 사족을 다룬 게 있습니다. 뭐라고 달아놨냐면 그 태조왕이 마한과 예맥의 기병 1만을 같이 협조를 얻어서 북경을 이제 이 현도성을 공격했다 했는데 그런데 그 김부식은 이런 얘기 썼어요. 온조왕 때 멸망한 마한이 또 되살아났냐 이렇게 사족을 달았거든요. 그러나 저는 이 김부식이 참 올바른 사학자로서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김부식은 고구려의 역사책 신집과 유기에서 그거를 이제 베꼈거든요. 그러니까 베꼈는데 거기서 이제 베끼면서도 자기는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서 써주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그 현도성이 북경이다. 이걸 자신 있게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 제가 그 밑에 써놨죠. 유리묘, 고려용 유리하가 나오는데 유리가 뭐죠? 유리? 고구려 2대 왕입니다. 주몽 아들 유리왕, 유리 있죠. 2대 왕인데 태조왕의 할아버지예요. 그러니까 태조왕의 할아버지가 활동하던 그 땅을 찾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유리묘가 어디 있나? 북경에요. 북경의 동북 쪽에 있어요. 그 동북 쪽에 동경 116도 39부, 북위 40도 38부. 그러니까 이게 지도책에 나와 있습니다. 지도에 지금 중국 지도에 표시가 돼 있어요. 유리묘, 고려영. 고려영도 북경의 바로 동북 쪽에 있습니다. 유리하는 어디 있나? 북경 제가 그려놨죠. 북경과 영정하 그 사이에 북경의 서남쪽. 그러니까 그 사이에 유리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리묘 묘소가 있고 이걸로 봐서 북경이 현도성이다. 이걸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수는 하북성에 있는 조백하이다. 그리고 폐수는 요수 동편에 있는 지금의 난하다. 험독현은 난하의 두 지류가 만든 삼각지의 그 자리다. 왕엄성은
왕엄성과 낙랑부는 하북성의 낙정자리, 동경 118도 55부, 북경 39도 25부 그 자리입니다. 그리고 한반도 북부에 있다는 통설의 한사군 지도는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원을 말씀드리는데 고등학교 한국사에 한사군 지도를 수정돼야 된다고 제가 주장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에 주한 대사의 고압적 발언을 보면서 그리고 지금까지 한중 관계의 외교적 단면을 이런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6년 전 2017년이죠. 8월에 우리나라에서는 주중대사를 이제 중국에 보냈는데 국회의원을 거쳤던 장관급 이상분을 보냈습니다. 누구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그분이 갔다 와서 대통령 비서실장을 했으니까 대강 짐작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차관급도 아니고 1급 실장급도 아니고 2, 3급 국장급을 보내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불균형 관계죠. 2017년에 4월에 시진핑 주석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은 중국의 일부라고 말했는데 저는 그 말이 속국으로 들립니다. 이런 중국의 고압적 대사의 발언이나 시진핑 주석의 속국론 등이 나오고 된 배경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중국 문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학교, 고등학교 교과서, 모든 학교 교과서에 한사군 지도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한중 관계를 수립하려면 한사군 지도부터 고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오 박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한사군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광복 78주년이 다 되어가는 오늘날까지 우리 학계가 결론을 못 낸다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광복 이후에 이 한사군의 위치가 대동강 유역에 위치한다고 기록되어 있다가 많은 민족사학자들이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에 학술적인 자료를 가지고 이것은 한사군은 나나유역에 있다고 교과서가 개정되어야 된다는 많은 건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그 국사교과서에 한은 고조선의 일부 지역에 군현을 설치했다고 기록되어 있고 한사군 위치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정교과서가 거민정 교과서로 바뀌고 나서 대부분의 교과서에는 한은 고조선의 일부 지역에 군현을 설치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금성출판사에서는 다시 50년 전으로 회귀해서 이 대동강 유역에 한사군이 설치되어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 강단사학계도 눈과 귀를 열고 한사군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결론을 내려서 교과서에 이 한사군은 대동강 유역이 아니고 나나 유역에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기록을 해야 되겠습니다. 8,500만 대한국인 여러분, 대한 역사문화 광복 대장정에 동참하지 않으시겠습니까?